자, 두 번째 보조 스트림으로, 자, 성능 향상 보조 스트림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잘 한번 해봅시다. 입출력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리소스들이 뭐가 있을까요? 밑에 물론 다 적어 놨지만, 하드디스크가 있을 거고요. 그죠? 맞잖아요. 요즘에야 뭐 그래도 SSD로 바뀌어갖고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그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SSD가 나오기 전까지는 하드디스크가 속도가 무지하게 느려요. 깨놓고 얘기해서 RPM 그죠? RPM 수가 7200 뭐 9600 분당 회전수 그거에 이제 따라서 느리고, 또한 뭐예요? 막 나는 집에 막 컴퓨터가 막 i7 막 최고급인데 막 그리고 SSD도 좋고 램도 막 16기가 32기가 막 쉘 막 다 해놨어. 그런데 뭐 업로딩을 하든지 다운로딩을 하고 싶은데 뭐 어때? 랜이 10메가야. 랜이 기가랜도 아니고 광랜도 아니고 10메가짜리야. BPS가 뭔지 알죠? 비트 퍼 세컨드라고 몰라요? 예? 알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초당 10메가 날라온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 근데 지가 업로딩하고 다운로딩할 것들은 보통 5기가 이상들이라고 하면, 아휴, 언제 봤습니까? 그죠? 아무리 10메가 bps라고 해도 실제 성능을 나타낼 때 성능 테스트를 해보면 거의 6에서 7밖에 안 나와요. 아시다시피 100메가 bps 잡아도 그것도 60에서 70 사이밖에 안 나와요. 잘 나오는 게 그 정도예요. 맞죠? 예. 그러면 이 입출력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소스들이 이렇게 느린다든가 어느 삼박자가 궁합이 잘 맞아야 되겠죠. 그죠? 맞잖아요. 예. 느리다면 그렇게 되면 나는 프로그램 됐다 잘 짰는데 이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어때요? 성능이 제일 낮은 쪽으로 맞춰지겠죠. 생각을 해봐도 논리적으로.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긴 뭐 요즘에 우리나라야 뭐 IT 강국이니까 뭐 괜찮지만 뭐 다른 쪽은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아무리 빠른 성능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환경, 인바이런먼트가 안 좋으면 안 좋은 쪽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어차피 성능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맞나요? 최대한 성능이 빠른 버퍼와 작업하는 게 좋지만 좋으면 뭐해? 시간만 더 이게 안 좋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맞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버퍼를 이용해서 하더라도 보낼 때 속도가 느리면 뭐 꽝이에요. 꽝.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만 놓고 보자 이거지. 그래서 외부 환경은 놔두고. 그래서 버퍼를 이용한 해결, 이제 하드디스크와 하지 않고 버퍼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퍼는 보통 L1 캐시, L2 캐시 이러한 바로 CPU 옆에 붙어 있는 애들, 혹은 나중에 그러한 내용들이 다 차면 이제 램하고 이제 램을 버퍼화 시키는 경우도 있고, 혹은 램도 다 찼다. 그럼 하드디스크도 램화 시켜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런 걸 가상 디스크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맞습니까? 뭐 그래 봐야 본질이 근본에서 벗어나지 못하듯이 본질이 하드디스크인데 어찌 램만큼 성능을 낼 것이며, 본질이 램인데 어찌 L1 캐시 버퍼처럼 그 모습을 나타내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알고 계시고 일단 한번 보자 말이죠. 그래서 입출력 소스와 직접 작업하지 아니하고
버퍼와 작업을 함으로 실행 성능을 향상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데이터를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자, 메모리 버퍼를 통해 가지고 자꾸 여기에다가 고속 전송이 바로 되죠. 여기서는 바로 되는데 아시다시피 버퍼는 이렇게 굴뚝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쌓이면 누가 훅 밀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메인에서는 그게 자동으로 메인이 끝나면서 비워지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일반 다른 쪽에서 뭐 파일을 읽고 등등을 할 때는 반드시 플러시를 쓰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버퍼에 이렇게 데이터가 다 차면 플러시 하면 버퍼의 내용을 한 번에 전송을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찔끔 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그래도 낮죠. 맞나요? 예. 그래서 프로그램 쓰기 속도 향상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읽기 속도도 향상됩니다. 그래서 버퍼가 차게 되면 데이터를 한꺼번에 하드디스크로 보내서 출력 횟수를 많이 줄어들겠죠. 그죠? 하나하나 찔끔찔끔 보내면 출력 횟수가 많잖아. 아닌가요? 이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는데 이 여덟 개를 한 개씩 보내면 8번이나 돌아야 되는데 얘는 한 방에 이래 보내니까 출력 횟수가 줄어들죠. 그죠? 이 출력 보내는 것도 플러시 하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하드웨어끼리 보내고 데이터를 버스를 이용을 해서 전송하는 그 선로를 우리가 버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맞나요? 예, 그 버스를 통해서 보내게 되면 하나하나 보내는 것보다 훅 보내는 게 그것도 어차피 낭비예요. 하나하나씩 보내면.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홍수 터트리듯이 터트려 줘야죠. 됐나요? 예. 그 다음 보죠. 자, 그래서 성능 향상 우리가 보조 스트림은 자, 이렇게 버퍼드 인풋 스트림, 버퍼드 리더 앞에 버퍼가 다 붙는다. 접두사로. 그죠? 맞나요? 맞습니까? 잠옵니까? 좀 작가? 꼭 대답 안 하고, 이씨. 좀 작가? 자, 그래서 이 인풋 스트림과 리더, 바이트 기반과 뭐 문자 기반, 그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하면 성능이 속도가 그만큼 성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 소스 이게 통상 파일일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죠? 맞나요? 예, 파일일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읽어드려서 미리 버퍼에다가 이렇게 담아두고 여기서 이제 고속 읽기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반대는 이렇게 고속 전송이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버퍼드 인풋 스트림 이거는 바이트, 리더는 문자 기반과 같은 보조 스트림은 미리 읽어올 데이터들을 버퍼에다가 이렇게 쌓아두죠. 그래서 미리 쌓아두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가 향상이 많이 됩니다. 뭐 실질적으로. 그래서 역시 얘도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 그러면 자, 얘는 이렇게 직접 생성을 했다. 그죠? 네, 직접 생성을 했고 이것도 직접 생성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웃풋 스트림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자, 출력할 데이터를 버퍼에 쌓았다가 한 방에 훅 보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기타 요까지만 하죠. 일단 요거 하고 요까지 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는 기본 타입 입출력인데 자, 한번 보세요. 기본 타입을 입출력할 때는 1바이트만 가지고 입출력을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성능 면에서도 좋지가 않다.
하여 데이터 인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연결해서 사용하면 성능이 상당히 좋아지고 편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예? 무슨 말이에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바이트 기반으로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원 바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바이트는 그죠?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프리미티브 타입, 즉 기본형 타입은 바이트부터 제일 높은 게 더블이죠. 더블이 8바이트잖아. 그죠? 예. 이렇게 바이트가 수가 크다 그죠?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이거를 4바이트짜리도 있고 2바이트짜리도 있고 8바이트짜리도 있고 1바이트짜리도 있고 맞죠? 우리 다 잘 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본형 타입으로 들어오는 얘들을 우리가 도대체 누가 여기서 이거를 읽어서 우리의 인트나 더블이나 이런 걸로 바꿔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죠? 예. 또 아울러 스트링 타입도 프리미티브 타입과 유사하게 쓰기 때문에 이 스트링도 바이트 기반으로 보내가지고 읽을 때 문자 셋도 맞춰줘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거를 쓸 때는 우리가 데이터 인풋 스트림을 보조 스트림으로 연결해서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풋 스트림 하면 얘가 바이트 기반이지만 내가 리드 불리인 하면 1바이트만 읽어 들어가고 리드 바이트 하면 1바이트만 읽어 들어가고 리드 차 하면 2바이트를 읽어 들어오고 이렇게 읽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4바이트 오케이? 예. 역시 내보낼 때도 이렇게 우리가 쓰면 내보낼 때 그 해당 바이트 수만큼 내보낸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리고 UTF-8로 읽고 UTF-8로 보내는 이러한 형태의 메서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이렇게 숫자가 들어오고 막 그러면 우리가 무작위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이 메서드들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객체가 아니라 기본 타입으로도 이렇게 받아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바리? 예. 자, 그 다음에 자 프린터 보조 스트림 이거는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알잖아. 그죠? 프린트 스트림, 프린트 라이터 해서 스트림이니까 당연히 바이트, 문자. 그죠? 그리고 여기에 밑에는 다 뭐가 있는데 프린트와 프린트 ln이 다 존재한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특히 프린트 스트림은 우리가 시스템.out하고 똑같은 성능을 내죠. 그죠?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프린트 라이터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JSP를 공부하게 되면 프린트 라이터를 서블릿에서 얻어가지고 이거를 브라우저에 웹 브라우저에 띄워줄 때도 많이 쓰는 클래스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튼 기본 타입이나 문자를 출력을 할 때 뭐 개행을 해야 할 경우라든지 그럴 때는 프린트 스트림을 출력 스트림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
뭐 그런 뜻인데 딱히 그렇게 저는 많이 써본 적이 없어요. 참고로 프린트 라이터는 많이 썼습니다. 웹 프로그래밍 하면서. 그래서 여기에 프린트 스트링과 프린트 라이터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은데 지금 보시면 뭐예요? 기본형 타입들을 이렇게 찍죠. 그죠? 맞나요? 그리고 객체 타입도 찍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이런 형태로 찍는다라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맞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프린트 F 우리 많이 썼다. 그죠? 맞나요? 예. 프린트 F는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퍼센트하고 아규먼트 인덱스가 여기에 원래 매개값의 순번이라고 해서 대괄호가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대다수 우리는 생략을 하죠. 맞나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프린트 F 할 때 이렇게 많이 쓰죠. 프린트 F 해서 뭐 예를 들어서 3.2 F 하고 뭐 이런 형 퍼센트가 들어가야죠. 퍼센트 해서 어디 갔노? 퍼센트 해서 뭐 .2F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우리가 뭐 이게 여기에 들어갈 게 넘버다. 그럼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많이 쓴다. 그죠? 맞잖아요. 예. 그런데 뜯어보면 여기에 플래그도 들어가고 뭐 자리수도 들어가고 자리수 요까지는 우리가 써봤어요. 그죠? 예, 써봤는데 여기에 이제 퍼센트가 들어오고 원래 대괄호로 아규먼트의 순번을 이렇게 넣어주는 게 가능한데 복잡하니까 이거는 생략을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플래그 변수, 플래그 타입이 오는데 마이너스냐 0이냐에 따라서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오른쪽 공백이 채워진다. 0일 경우에는 왼쪽으로 공백이 채워진다. 이게 필요가 없죠? 그죠? 맞나요? 필요한가요? 예? 필요한가요? 필요 없잖아. 예,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프린트 F를 뜯어보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거죠. 맞죠? 예. 퍼센트하고 됐나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보조 스트림 중에서 우리가 프린터 보조하고 기본 타입 입출력 보조 그리고 성능 향상 보조 스트림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일단 살펴봤고요.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